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자녀가 6학년인데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것이 단순히 수학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직업, 그 진로와 관계되어져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수학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6학년인 내가 고3 때까지 이 수학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해야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토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댓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와 수학에 대해서 다만 호아에게 한 특별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선택 그리고 저의 어떠한 견해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영어와 수학의 전문가의 의견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장 목사의 딸과 같이 호아처럼 하면 되겠지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 그 평가 제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제 공교육 제도 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다면 12년 동안 그 안에서 영어와 수학을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학교 후에 방과 후로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어떠한 시간과 재정을 쏟아붓는 것을 멀리서 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만큼은 영어와 수학의 비전문가인 저에게 있어서 또 정상적으로만은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요리사인가요? 무엇이 되는데 수학이 필요하냐? 그리고 정말 고3 때까지 계속 해야 되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 딸에 대해서 고2 때까지 영어를 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 영상은 비슷한 이야기이면서도 조금 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고민하면서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도표인데요. 그러나 또 그 안의 내용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생이지지 자상야, 학이지지 자차야, 곤이악지 우기차야, 곤이불악 민사위 하의. 이것은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아는 어떠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뭔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천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진짜 타고난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졌고요. 많은 부분이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하는 부분, 옛날에는 어떤 천재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이제는 노력을 통해 충분히 학습 방법과 기술을 통해 물론 동기가 전제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영역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분들조차도 내 자녀가 3명, 4명인데 그냥 한 배에서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아이, 가르친 적 없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태도, 어찌 보면 이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긍정, 부정적인 부분 안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그것이 최상이라고 공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이지지, 자차야, 배워서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이고, 그리고 곤이학지 우기차야, 곤란한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 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곤이불악, 그런 곤란한 상황,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최하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최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제 이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공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과학적인 도표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 분의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답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 놓은 논리라고 하는 부분적인 논리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공교육 안에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4단계 유형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공교육에 속해 있었잖아요. 지금 홈스쿨러들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공교육에 있는데 그 공교육 안에서 12년 동안, 초등 1학년 때부터 쳐보겠습니다. 12년 동안 그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교육 과정을 걷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와 수학을 포기한 자로 살아갑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영어 시간, 수학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또 학원까지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영어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매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공부는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한 채 그냥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들이 공부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사고의 역량 트리비움, 정보를 수용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 트리비움의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그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과목들은 어떻게 뭐 사고를 이렇게 사고가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표현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절대로 임계점을 넘어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없고요. 임계점을 넘어선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력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그 평가 체제에서 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력을 계속 훈련하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영어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큰 동기는 없습니다. 뭐 잠깐 수능과 대학이 동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수를 포기하는 순간 그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2단계는 공교육 12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이들에게도 태도와 어떠한 그 성실과 동기는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영어와 수학 그리고 국어와 수많은 과목을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그냥 한 상위 최상위 말고요. 밑으로부터 했을 때 뭐 한 70, 80, 굳이 뭐 6, 7, 8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성실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수능을 통해서 뭐 인서울이나 때로는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비움의 역량 가운데 사고력과 표현력은 잘하지 않습니다. 정보력만이 어느 정도 그 교과 안에서 훈련한 만큼만 잘하게 되는 것들이죠. 마지막 4단계는 상위 1, 20%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기도 있습니다. 동기도 분명하고요. 태도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조차도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력과 표현력은 잘하지 않는다. 제가 목사면서 제 딸을 홈스쿨을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기독교 홈스쿨러들 가운데 신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공교육을 보내지 않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물론 전혀 그 상관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밖에 나와서 홈스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디폴트로 해결이 되고 그냥 기본 전제로 초기값으로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그 공교육의 12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교육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공교육을 나와서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공교육의 그 무너짐 속에서도 사람들은 세워져 갔고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9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공교육 안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의 극히 일부분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뭐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계적인 어떠한 그 교육 기획들을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홈페이지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수많은 연구의 자료들을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는데 왜 현장엔 적용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도 평가 자체가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제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 과정 속에 이 프로세스를 건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능에서 사고력과 표현력을 테스트하지 않거든요. 정보력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교과목에 충실하면 충분히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이제 그 홈스쿨과 관련돼서 우리 아이는 지금 학교 생활에 정말 만족하면서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있고 선생님이 칭찬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아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아이들이 좀 더 제대로 된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면서 초중고 12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들이 초중고를 지나 대학을 갔을 때는 그때부터 진짜 대학, 정말 제대로 큰 학문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 태도가 성실하고 동기가 분명한 이들이 어디에만 열심을 12년 동안 합니까? 정보력을 그것조차도 부분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에만 12년을 쏟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20세가 되기 이전의 그 시간에 말이죠. 저는 신앙적인 부분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를 굳이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무너졌고 그 안에 기독교적인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반대적인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탈출하면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아니죠. 목사인 저에게도 제 내면에 어떠한 그 악함을 표현된 것보다 더 큰 악함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고요. 부모들도 말하는 걸 지키지 못하고요. 어찌 보면 부모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의 가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목도하게 되고요. 주변에 홈스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왜 학교를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가정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학습적인 효과만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세워나가는 것은 인지적으로 학습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역량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지만 더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요,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똑똑해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한 트리비움의 그 역량이 바르지 않을 때는요, 남을 해롭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동안 자기가 이로와 보일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요,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둔한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저는요, 왜 독서를 그리고 글쓰기를 강조해 왔냐면, 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영어를 배우지 않았냐면, 이 트리비움의 역량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영어의 실력을 우리 아이에게 균형 잡힌 어떠한 그 역량을 세워가면서 줄 수는 없다라고 봤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수능을 목표로 하는 순간 영어에 쏟아야 되는 그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수능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에 쏟아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매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도 수능의 제도 속에서는 트리비움의 역량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체인지 그라운드에 나온 호화의 영상을 보면서 호화가 대단하다, 굉장히 뛰어나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딸을 잘 알잖아요. 물론 우리 딸이 아주 부족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딱 보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초1 때, 초4 때, 중1 나이 때 그 동급생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는 아이들 통해 볼 때 초기값 자체가 호화보다 뛰어난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똑똑함이, 그냥 기본적으로 똑똑한데, 어찌 보면 생이 지진데 나면서부터 똑똑함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들이 그 태도와 성실과 그 분명한 동기가 오로지 정보력 속에서도 아주 극히 부분적인 교과의 수능이 요구하는 정보력을 세워가는 곳에만 에너지를 정말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의 주 100시간 이상씩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그들이 호화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했다거나, 만약에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조금 더 이렇게 균형 잡아가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세워가는 그러한 커리큘럼이었다면, 지금의 수능이 아니라 그 평가 제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든가 영국의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 제도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동급생 중에 호화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 안에서 호화보다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수능 제도 안에서 사고력과 표현력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능성의 극히 일부분이 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렸는데, 독서도 정보력만을 세워가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취미 차원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죠. 책을 좀 읽으니까 상식은 쌓입니다. 성실하게 독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취미가 상식을 넘어서서 나름대로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정도의 지식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독서를 하는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고의 역량도 독서를 하면서 잘하지만, 저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무게중심은 정보력, 수용되는 정보력을 훈련하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둡니다. 사고력도 그냥 조금씩 세워질 뿐입니다. 근데 이 3단계에서는 독서하는 사람이 동기도 분명하고, 그리고 태도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에세이에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독후감을 쓰든지 글로 남깁니다. 어느 정도 학습, 배우고 익히는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에게 독서는 교양이 됩니다. 자신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4단계는요, 태도도 성실하고 그리고 동기도 분명합니다. 독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에세이를 쓸 뿐만이 아니라 책을 그냥 사실을 사실로 보는 요약이라고 하는 구조화의 훈련도 지속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사고력이 향상되거든요. 책을 읽어도 자연스럽게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표현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고력과 표현력은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책을 읽고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책만 읽고 글을 쓰지 않는 사람과 책만 읽고 글을 쓰는 사람, 이 글은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깨달음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와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배제된 그냥 나의 사고의 역량을 가지고 책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입니다. 제가 호화에게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의 깨달음과 너의 견해를 밝혀봤자 얼마나 밝히겠냐. 물론 토론도 하고 내 견해도 밝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 속에서 이후에는 많이 손봐야 되는, 얼마든지 좋은 책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대화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어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 가능하고 이것이 역량 있는 것이 되려면 이 구조와 요약이라고 하는 이 훈련에 절대적인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화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을 읽는 순간보다 요약하는 시간과 에세이 쓰는 시간이
훨씬 더 점점 비중이 커져갔습니다. 이 구조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까지 끌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독서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사람, 그리고 여긴 제가 칸을 쓰지 않았는데 그에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 독서와 그리고 요약과 에세이를 써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독서와 이 모든 학습 과정은 단순히 학습을 넘어서 역량이 되고요.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문제 해결사의 특별한 역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이지지 이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갖고 있죠. 타고난 것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학이지지 자체입니다. 생이지지 자상야 최상인 나면서부터 아는, 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배워서 아는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이 트리비움, 정보와 사고와 표현을 정말 균형 잡아가면서 그 아이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수용력을 기르고 정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기르고 논리력을 기르고 그리고 표현력을 기르고 이 안에서 창의적인 어떠한 자기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물론 배움을 통해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하죠. 곤란한 상황을 겪죠.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많은 영역은 굳이 그 영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성실로 인해서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곤란과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배움이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실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실패가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질 때 실패는 또 다른 이 곤이학지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곤이학지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가 되지 않고요. 그냥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장벽이 되어져서 넘어설 수 없는 그냥 그 밑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는 말 그대로 그냥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실패가. 여러분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가 타고난 게 뭔가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너무 낮춰봐서도 안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정말로 탐구하는 자세로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십진불류의 그 세 개의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이지지, 배움을 통해 아는 이 과정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정보력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수능의 그 목표를 향해 짜여져 있는 그 교과 과정, 공교육의 그 12년, 유치원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뭐 거의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저는 제 아이에게 그 안에 포함된 일인으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고2 때까지 안 하고 고2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 열심히 하는 영어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사고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용력이 있으면 동기가 있으면요 가속학습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초, 중고 16년 동안 영어를 한 아이보다 훈련된 트리비움의 역량, 독서와 글쓰기와 가치와 태도의 성실함이 준비된 사람에게 1년의 시간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표현한 조금 어눌한 발음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유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묘사하는 그 영어 안에 담겨있는 것은 사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십시오. 10분 정도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 역량, 그의 가치, 비전 어떤 사람인지 일부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남에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비전이 없고 가치가 없고
무엇보다도 사고에 역량이 없다면, 창조적인 어떤 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레토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한국말은 세상 말로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그냥 그 나이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도의 정보와 사고와 표현 정도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 자체에게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그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60년대 그 이전과처럼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예전이라고 한 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래도 공부 정도는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음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목표로 하면서 영어와 수학, 공교육의 영어와 수학에 그 돈을 쏟으면서도 정보와 사고와 표현, 트리비움의 역량의 균형 잡힘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호화하게 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영어와 수학 하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고 자녀들 그냥 매일매일 책 읽히고 글을 쓰십시오. 만약에 그 일에 성공해 낸다면 아이의 동기도 부여잡게 만들고 스스로 동기를 갖고 그 일을 하게 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잘나서 동기를 아이에게 잘 부여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상황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제가 뭐 준비된 것도 좀 있었고, 또 제 주변에 여러 도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호아에게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또 준비된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면서부터 준비된 그것은 아주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그 결과는 결코 무엇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어떠한 하나의 결과는 무엇 하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장황하게 풀어놨는데, 아까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한번 그 부모님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고3 때까지 이 수학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저는요 20세 이전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토릭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수학이 너무 힘든데, 자기 꿈과 많이 연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초6인 내가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6학년 아이짜리가 운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생이지지한 영역이 있지 않은가. 무언가 사물과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 오늘의 입각에서 바라본 미래의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메타인지도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아이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학교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아이에게 모두가 시킨 것처럼 영어와 수학, 너 지금 영어와 수학에 시간을 쏟아야 돼. 네가 지금 요리 좋아한다고 미술 좋아한다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이 최선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정말 해답이 없는 건 뭐냐면, 학교에 속해 있는데 영어와 수학에 시간을 안 쏟잖아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선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바보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난 공부 못하는 애. 나는 공부 못하는 애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학부모 세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와 같은 것인 분들도 있을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공교육에 속해서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오로지 수능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영어와 수학 점수 몇 점 받았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20문제 가운데 한 문제 틀리면 95점이고요. 5문제 틀리면 75점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똑똑한 아이고 5문제 틀리면 그저 그런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7문제 틀려서 65점 맞잖아요. 그럼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 6문제 차인데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받고, 그리고 자기조차도 자아상이 그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제 딸을 만약에 공교육에 보냈잖아요. 아마 쥐잡듯 잡았을 겁니다. 영어와 수학
아마도 제 자존심 때문에라도 어쩌면 제 성격상 걔를 몰아세웠을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영어 성적을,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 아이를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겠죠? 이거는 가정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도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호아가 저를 많이 닮았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메타인지가 됐고, 그리고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시대가, 제가 초중고 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했던 시대예요. 그때 대학을 안 나오고 이러한 학교 안에서 공교육 과정을 받지 않고 탈학교했다고요? 그러면 탈학교한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고상한 목표를 가졌고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사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항상 눈총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극히 소수, 셀 수조차 없는 0.0000 몇 프로의 사람만 특별한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서, 야, 저 사람은 학교 밖에서 저런 업적을 이뤄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끄집어내는 게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 학교 안 다니고 홈스쿨 해갖고 뛰어난 존재 됐다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학교 밖에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보다 학교 안에서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학교 교육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학교 탈학교 한다고 그것이 답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저에게도 생이지 타고난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거를 30대 중반에 발견한 게 뭐냐면, 초중고 때는 미술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어깃장 놓으면서 미술 준비물 안 해가고 혼나는 걸 선택하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아를 낳고 호아가 3, 4살 될 때 흙놀이가, 흙을 만지는 것이 도시사회 속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흙을 만지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서 2,000에서 100kg, 10가지의 흙을 종류별로 10kg씩 해가지고 사다가 집에서 호아에게 엄마가 흙놀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매일 엄마가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저도 심심해서 호아 옆에 앉아서 아내가 하라는 대로 쫓아서 뭔가를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호아가 4살 수준에서 만드는 그 조그만 그 사자나 돼지나 그런 어떤 인형들 만드는 게 재미없어서 그냥 저기 탁자에 있던 바이올린을 키는 어떠한 인형을 갖다가 놓고 그 도자기 인형을 제가 흙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치를 보니까 비율적으로 비율이 맞고 모양새도 얼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에게 그걸 공간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 감각이라고 할 때, 비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는 것을 흙으로 만져내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이러한 것에 재미를 느꼈으면 내가 도예가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흙을 잘 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교회 호도의 도서관 안에 공방을 설치하고, 그래서 800여만 원 줘서 공방도 설치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실제로 주기적으로 가마를 구워내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놀이 학교도 280회 이상 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공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방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에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의 생이시지 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무엇을 어쩌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자녀만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학습 의지가 있고 여러분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좀 더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과목에서 몇 점 점수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력을 훈련하고 있는지, 사고력을 훈련하고 있는지, 표현력을 훈련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학교는 놀라운 배움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평가 제도가 일단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생님들에게도 선택지가 있죠. 지금 가슴 아픈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평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안 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지금 기회를 앗아가는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 호아에게 나타난 그 레토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저 19살짜리 학생은, 청년은 지금 정보력도 있고 사고력도 있고 표현력도 19살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저희 가정의 입장에서, 호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즐거운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중간 점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만할 거리도 아니고 어떠한 그 마무리도 아니고요, 나갈 길이 크죠. 그러나 저 스스로도 20살 정도 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임계점을 넘어서 어떠한 사인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한번 방점을 찍고 그 다음을 향해 나갈 기회가 분명히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 속에서도 호아에게 항상 짧은 주기로 3개월 단위로 그 배움의 결과물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과정의 진보를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들은 항상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야 됐거든요. 바로 그게 박이정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용어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그 신토피칼 독서, 모티머 제 애들러를 통해서 한 독서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유사하지만 그 작은 2%의 차이를 박이정 독서 안에 담아낸 것도, 십진문리 안에 담아낸 것도 바로 나에게 딸이 있고 지금 공교육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들은 그냥 조금 나타난 결과 보고 잘하고 부러워만 하는데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호아가 많이 이렇게 고민했던 과정들도 있었죠. 근데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같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초기까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있었던 그 일상, 호아에게 있었던 일상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준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도표, 생이지지, 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정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이쪽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있더라고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더라고요.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것, 여기에 소중함을 알고 더 힘써야 되고요. 장대현 독서대학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정진해 갈 겁니다.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 실수를 통해 배우자고요. 실패를 통해 배워서 진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자고요.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말자고요. 성공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곤이불악, 배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강의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영상에 지금 구독자분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또 이렇게 느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전혀 상관없는 분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 50이면 앞으로 50년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90세가 될 때까지 40세까지는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돈도 벌 수 있고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이요? 먼저 부모 교육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누구한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사회화 돼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재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동기 자체가 먼저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3년 되는 시간에 7권의 책을 써냈어? 여러분이 저처럼 하루에 15시간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 집중이 안 돼도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작가는 하루에 정해진 4시간만 집중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4시간 앉아서는 결과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식하게 15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고 제 안에서 지금까지 40대 후반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 작년에 발견한 부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영상, 좀 주제가 이렇게 딱 하나의 포커스를 맞춘고자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렇게 던져주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로 스팟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를 찍게 된 것이 게시판을 통해 질문한 분이 자녀가 수학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그 본질적인 굉장히 거시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문제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영상을 마무리한 것 같아서 추가 영상 찍습니다. 질문을 좀 읽어보니 다시 읽어봤습니다. 영상 다 찍고 났어요. 공부에 관해서도 앞장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부터 질문 읽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니 기본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어렵다고만 하고 왜 본인은 요리사가 꿈인데 수학을 왜 해야 하며 또 고3 때까지 수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며 울더라고요. 현재 초6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동기부여를 해줄지, 마냥 잘할 수 있다고만 응원해 주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는 너무나 치열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모님도 갈피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질문 속에서도 좀 약간의 어떤 그 어폐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마냥 잘할 수만 있다고만 응원해 주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는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치열한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자녀에게는 교육과정 안에서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니 기본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어렵다고만 하고, 치열한 사회를 그냥 기본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그 수업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모든 친구들이 하는 정도만 하고, 그러면 몇 등 정도를 하면은 기본만 하는 것일까요? 교육과정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는, 그러면 40명 정도에서 한 30등? 35등 하면 부모님이 그래, 그 정도면 기본이라고 봐주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기본이면 15등, 20등 정도는 해야지.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러한 독서와 글쓰기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특별한 교육 바라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보통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서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몇 평 정도에서 살면 보통 사람일까요? 또 지역은요? 만약에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30평형대 아파트? 그 아파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알겠죠. 그럼 직장생활 20년 생활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고 한 45대면은 이 30평대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보통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보통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기본만 하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 너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하라. 요 기본에 대한 부모님의 그 기대치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자녀는 그 기본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을 가려고 할 때 영어와 수학에 부어야 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해도 중간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40명 중에 30등을 못 벗어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아이는 아마 힘든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될 텐데 요리사가 되는 나에게 왜 수학을 이토록 힘들게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가면서까지 해야 될까? 옛날이라면 이 질문이 뭐 말 그대로 가당치 않은 질문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머니의 그 문장을 통해서 표현된,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리사가 꿈인데 수학을 왜 해야 하며 또 고3 때까지 수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며 울었다. 정말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과 영어를 힘들어하지만 고3까지 내가 이것을 계속 쭉 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그럼 그 아이를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 공부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 아이하고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저는 무식하게 수학을 안 시켰는데 과연 어머니는 그 수학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실 수 있을지, 이건 어머니가 좀 결단해야 될 부분이,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수학 안 하고는 못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학교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케이스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 머물면서 수학과 영어를 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
그럴 땐 대안학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텐데, 뭐 대안학교는 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대안학교도 학년이 높아가면 또 수학과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이 부분은 부모님이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하고요.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생각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추가 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답변,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 이 정도로 마쳐야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영상들이 독서대학을 통해 공유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세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면서 생각이 정리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